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영암 열린 신문 독자 그리고 영암 군민 여러분께 새해 첫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1월 2일자 영암 열린 신문 올해 첫 발행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신문 한 부를 쭉 훑어보니까요. 벼수매가, 또 군청 인사, 환경 갈등, 이게 다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들 같았는데요. 근데 그 밑을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우리의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갑자기 기사들이 다르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스템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역시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벼 최종 수매가 72,000원 확정, 농민들 아쉽다. 이게 농민들은 75,000원을 원했는데 결국 3,000원이 부족하게 결정됐네요. 네, 72,000원이라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기사의 진짜 핵심은 그 숫자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식이요? 네, 이건 단순히 3,000원을 더 받고 덜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농민들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구조의 문제다. 사실 기사를 처음 볼 때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어떤 기사에서는 농민들이 7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7만 5천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헷갈릴 수 있죠. 이게 그냥 요구액을 올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신문 일면에 나온 자료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벼 수매가는 2단계로 결정되거든요. 아, 2단계로요? 네, 10월 수확기에 우선 지급금이라는 걸 먼저 받고요. 연말에 그해 쌀 시장 가격을 싹 반영해서 최종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0월에 말한 7만 원은 우선 지급금에 대한 요구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12월에 7만 5천 원은 최종 금액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사면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더라고요. 뭐 합의했다가 번복되고 결국 농민들이 농협 앞에 벼를 쌓아놓고 시위까지. 네, 지난 3개월 과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9월 말에 우선 지급금 7만 원으로 정말 어렵게 합의를 봤거든요. 네. 근데 불과 보름 만에 통합 RPC,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이사회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6만 5천 원으로 번복해버린 거예요. 아니, 합의를 했는데 그걸 그냥 번복한다고요?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 그 자체보다도 합의를 그냥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 과정에 분노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이 차액분 환원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아,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작년에 농협이 농민들한테 5만 9천 원의 벼를 샀어요. 5만 9천 원이요? 네. 근데 그 벼가 나중에 시장에서 8만 원 넘게 팔렸습니다. 와, 차익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농협이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 차익이 농민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특히 창고가 없는 소농들은 벼를 수확하자마자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쌀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정말 답답한 구조네요. 그래서 농민들 요구가 결국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군요. 네. 첫째는 나중에 쌀값이 오르면 그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둘째, 농민 대표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막자. 맞습니다. 결국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다행히 농협 측에서도 이 두 가지 요구를 1월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약속은 했군요. 네, 10일이면 사설, 최종 수매가 결정 이유가 더 중요하다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죠. 과거에 합의가 번복된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네, 이번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군청 내부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터져나왔네요. 일면의 또 다른 기사, 영암군 신년 인사와 관련된 이면 분석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자리는 만들었는데 기술직 국장 후임 전무. 그렇죠. 이게 영암군이 2023년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장제를 도입했거든요. 네, 했었죠. 근데 3년도 채 안 돼서 기술직 국장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직 국장이 사라진다니요? 이번 인사에서 농업, 축산, 산림 같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농업경제국장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이 임명됐어요. 왜냐하면 기술직 중에 4급 서기관, 그러니까 국장으로 승진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국장 한두 자리 정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면 도표를 보니까 심각성이 확 와닿더라고요. 2023년엔 행정직들, 기술직들로 균형이 맞았는데 지금은 기술직이 딱 한 명 남았고 그마저도 올해 7월이면 퇴직해서 기술직 국장이 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기사에서 4가지 연쇄적인 문제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전문성 문제입니다. 전문성. 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축구팀 감독 자리에 평생 야구만 하던 사람을 앉히는 거랑 비슷해요. 건설, 환경, 농업 분야에서 아주 기술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비전문가인 국장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결국 실무 과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도장만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랄까 최종 책임자가 사실상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 결제 라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변해버린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장 대응력 저하예요. 재난 같은 긴급 상황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셋째가 어쩌면 더 심각한데 기술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입니다. 사기 좋아요? 네, 어차피 승진길이 막혀 있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유능한 인재는 떠나고 신규 채용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시설직 8급 채용에 지원자가 미달됐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직 국장은 나는 기술을 몰라서 실무자 판단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게다가 건축이나 시설 업무를 주로 하는 도시 디자인 과장 자리도 계속 행정직이 맡고 있다고 하니 이건 국장급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조직 전체의 기술직 인력난으로 봐야죠. 그래서 11면 사설 자리는 만들었는데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설계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설계 실패. 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규모로 퇴직할 거라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자리만 덜컥 늘린 것 아니냐는 아주 뼈아픈 비판이죠. 마치 댐은 멋지게 지어놓고 정작 물을 채울 계획은 안 세운 것 같네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고민이 빠진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설계 실패가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 부재 혹은 작동 불능의 문제는 다른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오랫동안 잠자고 했던 시스템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6면에 실렸습니다. 네, 10년간 잠자던 조례, 13년 환경 갈등 풀었다는 제목의 기사죠. 미안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무려 13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이 드디어 해결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기사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지점은 2015년에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라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작동시켰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조례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걸 꾸렸고요. 아, 협의회를요? 네,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폐목재 소각로 폐쇄, 그리고 주민 감시권 확보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해도 이렇게 오랜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성공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10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을 11면 사설 제도는 있었다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결국 행정이 움직인 건 지난해 여름 70, 80대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군청 앞에 모여서 집회를 연 뒤였다는 거죠. 아, 결국 주민들이 나서야만 움직였군요. 네, 주민들이 정말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서랍 속에 있던 제도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제도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해야 가치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러네요. 잠자고 있던 제도를 깨운 건 결국 절박한 주민들이었군요. 와, 이렇게 보니 오늘 다룬 세 가지 핵심 기사가 전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농민들은 낡은 시스템을 바꿔달라 요구하고 있고, 군청은 사람 없는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혔고, 미안면은 잠자던 시스템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맞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사면에 실린 고정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소식도 그렇죠. 아, AI도요? 네. 전남에서만 벌써 5건이 발생했고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10배나 높다고 하니까 전국 오리 사용량의 37%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의 방역 시스템이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또 오면에서 시작된 4년의 방치, 50건의 민낯이라는 기획기사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마찬가지죠. 4년 만에 실시된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다루는데 이건 역시 행정감시 시스템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암 열린 신문새 첫 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농업 구조의 문제나 예견된 행정 시스템의 한계처럼 답답한 과제들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13년간의 묵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낸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들을 쫙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틀인 것 같습니다. 틀이요? 네, 벼스맥과 협상에서 농민들은 가격 결정의 구조라는 틀을 바꾸자고 했고요. 아, 군청의 인사 문제는 시스템이라는 틀의 설계 실패를 보여줬죠. 그리고 미안면 갈등 해결 기사는 10년간 잠자고 있던 제도라는 틀을 깨워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다 이 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 시스템, 제도. 아, 듣고 보니 결국 다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신문을 다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우리 영암에 혹시 원래 그래 왔으니까 혹은 어쩔 수 없으니까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나 시스템, 잠자고 있는 제도는 또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한번 찾아내서 작동시킨다면 과연 어떤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